자, 오늘은 비율과 기준량으로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과 기준량으로 비교하는 양을 알려면 일단은 비율이 뭔지부터 다시 복습을 해봐야 해요. 자, 그럼 B부터 다시 알아봅시다. 자, B는 어떤 양에 대한 어떤 양을 B라고 할까요? 자, 기준량은 무거운 거니까 어디에 온다고 했죠? 뒤에 온다고 했죠.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을 우리는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비율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자, 뭐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작대기만 그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비율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비의 값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비율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에요. 비교하는 양.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비교하는 양이에요. 앞으로는 알고 싶은 것만 남겨두고 필요 없는 거는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우리 식을 외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만 남겨둔다고 했죠. 비교하는 양만 남겨두려면 나눗셈과 기준량이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 뒤로. 비율 뒤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 나눗셈이 반대가 돼요. 반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나눗셈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네, 곱셈이 되겠죠? 지금 나눗셈의 반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량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식은 이거예요. 비교하는 양만 남겨놓고 구할 때는 비율은 그대로 두고 넘어간 애가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기만 한다. 네, 그래서 비교하는 양은 비율과 기준량을 곱해서 구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있냐? 없어요. 우리가 이 식을 지금 첫 번째 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고 나머지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식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헷갈리면은 일단 이 식을 써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었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비교하는 양이지. 그러면 비교하는 양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주면 된다고 했지. 그 대신 나눗셈은 반대로 가니까 곱셈으로 가면 되는구나 만 기억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 식을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비교하는 양은 비율 곱하기 기준량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12쪽에서 113쪽이에요. 수학책. 자, 112쪽에 활동 1번에 보면 가로가 원래 60cm인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가로라고 하는 건 이쪽이 원래가 60cm였대요. 사진이. 근데 이제 각 변의 길이를 80%로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소라는 것은 작게 만든다는 거지. 요게 몇 cm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보면 100%가 1이라고 봤을 때 80%는 100보다 작은 숫자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100%가 넘는 150%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100을 1로 봤을 때 100보다 훨씬 큰 수기 때문에 60cm를 150%로 늘리는 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80%는 축소하는 거고 100보다 작으니까 150%는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요거니까 한번 해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이해를 해볼게요. 원래 60cm의 가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80%의 비율로 축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줄어든 이 가로는 몇 cm냐라고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가 기준량이고 뭐가 비율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 60cm라는 가로가 있었어요. 원래. 그럼 이 기준에 비교해서 80%를 줄였을 때 나온 거니까 이 60cm가 비교하는 양과 비율과 기준 양 중에 뭐가 될까요? 원래 있었던 양이니까 원래의 기준이 되는 양이니까 얘가 기준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0% 우리 어제 배웠죠. 이 퍼센트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100분율이죠. 그러면 얘는 비율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80%는 비율이에요. 그럼 나머지 기준량과 80%라는 비율로 비교한 이 값은 우리가 이 모르는 이 네모의 값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비율과 기준량을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네모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비교하는 양은 뭐 곱하기 뭐가 될까요? 기준량 60 곱하기 80%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 80%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80%를 분수로 고쳐줄 거예요. 자, 백분율. 퍼센트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무조건 몇이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100분율이니까 100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100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80이 80%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백분율을 분수로 고쳐줄 때는 무조건 분모는 뭐가 된다? 100이 된다. 왜? 100이 기준인 게 백분율이니까. 그래서 100분의 8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60만 곱해주면 돼요. 자, 얘부터 해볼까요? 0 떼고 여기서도 0 뗄 수 있겠네요. 위아래. 그러면은 6하고 8만 남아요. 6, 8에 48cm가 답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60cm 있던 거를 80%로 축소했더니 이게 몇 cm가 되었다. 48cm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뭐가 원래 있던 거지? 뭐가 기준량이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왜냐면 백분율은 무조건 비율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가 나머지가 되겠죠. 우리가 기준량 찾았고 비율 찾았잖아. 그러면 알고 싶은 이 나머지가 당연히 비교하는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뭔지 일단 써놓고 선생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 대입만 해주면 돼요. 여기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 곱하기 비율을 한 것처럼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다 써놓고 이 식에 대입만 해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습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번에는 자, 8cm였던 것을 150%로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몇 cm가 되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거는 8cm니까 얘가 기준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퍼센테이지라고 했으니까 백분율 또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량에 확대를 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뭐 곱하기 뭐? 기준량 곱하기 비율. 자, 그러면 8 곱하기 자, 여기에서 150%를 분수로 바꿔봅시다. 무조건 분모는 100 분의 150. 자, 계산해보면 0, 0 떼고 자, 4, 5 그 다음에 5로 또 약분할게요. 1, 3 뭐 남았죠? 4, 3, 12 그러면 8cm를 150%로 확대했을 때는 몇 cm가 된다는 거다? 12cm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활동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활동 3번의 문제를 읽어보면 준이가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6,000원어치를 샀어요. 6,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200원을 아저씨가 할인해 주신 거예요. 1,200원이나 깎아줬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할인율을 구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할인 율이라고 했죠. 이 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 율은 뭐의 율일까요? 그렇죠. 비율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할인율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할인율을 먼저 구해보면, 자, 비율 구하는 식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더라?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에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기준량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를 알면 되는데, 자, 원래 있었던 돈이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돈이 6,000원인데 아저씨가 1,200원을 할인율에 비해서 나한테 깎아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6,000원이 뭐가 될까요? 기준량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저절로 비교하는 양이 돼요. 자, 그럼 할인율 구해봅시다. 자, 할인율은 퍼센테이지로 구해요. 왜냐면 우리 20% 할인받았어. 10% 할인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분율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 1200 나누기 6000을 하면 뭐가 밑으로 가요? 6000이 밑으로 가요. 자, 1200 하면 약분해주면 10분의 2가 돼요. 근데 100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0 떼고 20%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6,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얼마를 할인받은 거예요? 몇 퍼센트를? 20%를 할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는 할인율이에요. 그럼 이 가게에서는 물건을 살 때 20%를 할인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 가게에서 이와 같은 할인율로 8,000원어치의 물건을 사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6,000원이 아니라 얼마치를 사는 거예요? 8,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20%를 할인받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부터 하자고 했죠? 기준량, 비교하는 양, 비율부터 찾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쉽죠? 이게 뭐겠어요? 비율이 돼요. 자, 그럼 원래 기준이 되는 이 8,000원은 뭐예요? 기준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저절로 되겠고요. 비교하는 양 구하는 방법은 뭐 곱하기 뭐? 기준량 곱하기 비율. 자, 그러면 얘는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얘는 8,000원 곱하기 얘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없애고 그 다음에 없애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일까요? 1,600.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가게에서 6,000원짜리를 사면 1,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이 가게에서 8,000원짜리를 사면 20%로 할인받았을 때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내야 되는 돈은 1,600원이 아니라 8,000원에서 1,600원을 뺀 나머지 돈만 내면 8,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막상 풀어보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비교하는 양은 비율 곱하기 기준량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게 비율인지 기준량인지 비교하는 양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비교하는 양 구하는 방법. 비교하는 양은 뭐 곱하기 뭐? 비율 곱하기 기준량.
자,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문제에서 원래 있던 거는 무조건 기준량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뭔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값이 기준량, 그다음에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무조건 비율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수익이나 다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공부했던 이 내용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수학 문제를 혼자서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수익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